우리 정치의 한 달 앞을 내다봅니다. 방송만 나갔다 하면 화제가 되는 시간 월간. 오늘은 월간 하태경 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하 의원님은 전세세요, 월세세요, 자가세요? 지금은 이제 원래는 제가 이제 결혼하고 네. 안양에 이제 조그만 아파트를 하나 샀어요. 이건 거의 안 올란 상태고. 아, 제가 올랐냐고 물어보진 않았는데. 근데 이제 지역구가 부산이고 하다 보니까 예. 이제 또 전세 살고 그러죠. 아, 그러시구나. 예. 어제 전월세 대책, 그러니까 뭐 전세, 월세 이런 걸로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긴급하게 나온 24번째 대책입니다. 전월세 네. 대책. 공공 전월세로 향후 2년 안에 11만 4천여 가구를 공급하겠다라는 대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게 이제 해법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수요층이 아파트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대란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로 지금 살고 싶어하는 전세 방식은 아파트다. 그렇죠. 그래서 신혼부부나 네. 뭐 한 3, 4인 가구 네. 이런 아파트 수요가 엄청나게 이제 많아가지고 상대적으로 많아가지고 지금 전세값이 폭등하고 있는 건데 네. 이제 아파트 수요는 보니까 서울에 한 3,500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대다수가 원룸이에요. 그러니까 원룸 대란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수요로 말씀하신 건 이번 이제 이번에 공급되는 게 공급되는 게 3,500가구 정도가 아파트 형태고 서울에. 그래서 그리고 나머지는 원룸 서울에는 형태. 주로 원룸이기 때문에 아니 원룸 대란이 아닌데 원룸을 이렇게 많이 공급해 봐야 고통은 계속되고 전세값은 잡히기 좀 어렵지 않겠냐 하는 거죠. 그렇지만 뭐 요즘 혼자 사는 가구도 늘고 있어서 이렇게 원룸도 많이 필요하다. 어제 뭐 그런 설명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현 정부 들어서 신축 주택 입주 물량은 최고 수준인데 문제는 지금 짓고 있거나 지을 예정이다 보니까 한 2023년 되면 물량이 많이 풀린다. 그때까지만 어떻게 이렇게 좀 버텨보자. 초단기 대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임대차 3법을 3년 뒤에 했어야죠. 타이밍이 그러니까 이제 부족할 아파트가 부족할 거를 미리 예측을 못했다는 거죠. 대표적인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임대차 3법을 하면 전세 품귀 현상이 일어나서 엄청나게 모자랄 거다라는 걸 예측. 아무튼 시인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잘못을? 3년 뒤에 그럼 그 물량이 넉넉해졌을 때 임대차 3법을 했었으면 이 대란이 안 일어났을 것이다. 그렇죠. 지금 만약에 충분한 공급이 미리 있었다면. 그럼 지금 전세 대란의 원인을 임대차 3법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없잖아요. 지금 다른 정부 설명이 뭐 금리가 내려가고 금리는 원래 낮았어요. 원래 낮았어요. 내려간 정도가 굉장히 작고 그다음에 원룸이 많아지고 원룸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주로 이제 아파트지. 그래서 여전히 몇 개인지 기억 안 나는 대책이 27번째인가? 24번째입니다. 4번째인가요? 그래서 한 번도 제대로 된 대책이 없다. 그래서 아무튼 임대차 3법을 손질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쥐어짠 거 아니에요. 이제 행주 물도 없는데 계속 쥐어짜도 지금 이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임대차 3법을 근데 이미 시행했는데 이걸 또 다시 거둘 수가 있습니까? 뭐 어떤 식으로 개정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정책 실패를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국회에서 법은 여야 합의로 민주당만 인정하면 저희들은 뭐 협조할 용의가 있으니까. 그럼 다시 걷어들이는 것이 방법이라고 보십니까?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게? 뭐 체면 실현은 한다고 하면 양해를 해드릴 거고. 근데 어쨌든 임대차 3법에서 비롯됐다는 걸 인정을 하면 근데 인정을 안 하니까 다른 방법을 찾는데 방법이 안 나오잖아요. 방법이 없다. 근데 이제 2+2가 입주하는 사람들을 세 사는 사람들한테는 사실 궁극적으로는 좋은 방향이고 지금 과도기적으로 이런 것이지 나중에 이거 안정되고 나면 괜찮을 거다라는 게 지금 정부 입장인데. 그동안 고생해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2년 뒤에는 또 이제 다 해지하고 지금 이제 이 정부 정책이 전세 놓는 사람들을 나쁜 사람으로 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세 못 놓게 만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시장이라는 게 옛날 사회주의도 그렇잖아요. 공급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살 물건이 없어진 거잖아요. 네, 사회주의 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을 계속 나쁜 사람을 만들어서 못 만들게 하는 게 기본적인 이 성격이기 때문에 그 인식부터 버려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대안은 임대차 3법을 일단은 걷어들이는 거다. 그거 뭐 사과하고 걷어들여야 된다. 아니면 유예 기간을 더 두든지. 유예 기간을 두든지 하는 방법. 2년 더 두든지 2년 뒤에 공급 물량 많이 나온다니까요. 그 호텔방 전세 논란에 대해서 하태경 의원이 SNS에다가 강하게 비판을 하셨던데 황당하다고. 그거는 이제 제 지역구 호텔이 워낙 많아서 더 민감하게 보셨어요? 예, 더 민감하게. 안 그래도 저는 이제 해운대시니까. 해운대에 네. 호텔방 아파트 전환 금지법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 호텔 문제 나오기 전에. 왜 그랬냐면 왜요? 이제 해운대 일대가 이제 해수욕장 지대 관광 지역이기 때문에 네. 부산의 중요한 성장 동력이에요. 네. 그런데 한 20년 전부터 여기에 계속 바다 앞에 네. 아파트가 들어선 거예요. 근데 이 아파트가 어떤 식으로 들어서냐면 예. 편법으로 예. 실제로는 아파트로 승인된 게 아니라 오피스텔이나 콘도미니엄이나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그 레지던스형 호텔이거나 레지던스형 호텔이 실제 아파트예요. 거기서 아파트 좀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광지로서의 성격이 아파트가 많으면 조용히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애들 학교도 보내야 되고 예. 관광객들이 많은 데는 북적북적하고 시끄럽고 막 그렇거든요. 예. 그러면서 그 사는 주민들이 관광객들이 아주 많이 오는 걸 또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관광 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정치적 동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해운대는 그걸 금지하려고 하는 마당에 이제 그런 발표가 나오니까 좀 당황하셨군요. 그렇죠. 그래서 저렇게 되면은 해운대 안 그래도 지금 큰 호텔들 그 아파트로 몰래 전환하려고 막 꼼수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아따 이때다 싶어가지고 막 전환시키려고 해서 제가 호텔 부분은 아주 세게 때린 거예요. 그렇고. 근데 수도권이 지금 문제고 수도권의 경우는 뭐 이렇게 하면은 원룸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대책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호텔로 바꾸는 건 3%밖에 안 된다. 뭐 보니까 이미 호텔은 실패한 정책으로 나왔더라고요. 왜냐하면 호텔은 취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주방이 없죠. 예, 주방도 있어야 되고 또 창도 아주 좋은 뭐 5성급 호텔 개조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모텔 중간급 그렇게 될 할 가능성이 텐데. 크죠. 그리고 또 이제 애가 있는 집은 네. 호텔이 있는 곳이 그 학교나 이런 시설이 가까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미 실패한 거다. 그리고 또 상가 시작도 안 했는데 그래요. 실패했다고 하시면 어떡해요? 사례가 있더라고요. 이미 종로에 이미 호텔 한번 공실률 높다고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게 될 거라고 보세요, 결국 또? 저는 별로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룸이 한번 뭐 호기심에 들어가 보자는 사람이 있겠지만 좀 살아보면 별거 있겠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대책 어제 그 전월세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기운 없는 목소리로 비판을 하셔서 그리고 이제 주거비용 많이 실망하셨다는. 그리고 이게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걸 리모델링하면 그러면 이미 또 그쪽 비용이 올라간다고요. 그럼 전반적인 주거비용이 올라가요. 임대료, 관리비 이런 게. 그렇죠. 그럼 주거비용이 올라가면은 다른 데서도 네. 전세값이나 월세값이나 동반 상승이 될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질문창에 많이 나오는 게 그럼 하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대안은 뭐냐 이 질문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하신 일단 임대차 3법을 유예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거둬들여라 이 말씀이세요. 저는 뭐 민주당도 체면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2, 3년 더 유예로 하자. 알겠습니다. 전월세 대책에 대한 평가 월간 하태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제를 좀 돌려보죠. 아까 김종민 최고위원하고도 요 감찰 이야기 나눴는데 많은 분들이 왜 이제 여당의 입장만 듣느냐 이런 문자 주셨거든요. 이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이제 감찰하려고 했는데 윤 총장이 거부를 한 상황. 여기에서 좀 상황이 멈췄고 법무부에서는 징계 카드를 아마 고민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윤 총장은 여기에 대해서 소송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지금 또 들리고 있고요. 돌아가는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솔직히 좀 지겹지 않으세요? 나는 그 내용을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말하기도 전에 지겹다고 그러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계속 이렇게 정치적 노이즈예요. 소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의 속셈이 뻔히 보이는데 뭐 근거를 가지고 윤석열 때리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때리기 위한 때리기예요. 그래서 자꾸 뉴스를 만들어서 추와 윤이 뉴스의 중심에 등장하고 그래서 윤석열의 대항마로 어쨌든 그 추가 같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그걸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제 추가 뭘 지적을 하면 뭐 근거가 있겠지 생각하는데 근거 있는 게 입증된 게 한 번도 없어요. 아니 뭐 이번에 감찰은 지난번 4가지 사안 뭐 장모 건이라든지 등등등등 해서 4가지 얘기했던 아니, 거 그러니까 그거 아니에요? 특징만 있지.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윤석열 때리기가 검언 유착이었잖아요. 예. 그거 채널A. 아무것도 아닌 거로 입증이 됐잖아요. 두 번째가 뭐 김봉현 증언으로 네, 라임. 예, 그것도 뭐 별거 없는 거로 됐고 그러니까 수사지휘권이 다 그 아무 내용 없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사안을 바꿔가면서 토픽을 바꿔가면서 윤석열 때리기만 하는 거예요. 어허. 그리고 이거 가지고 뭐 별게 없으면 또 다른 걸로 때리겠죠. 근데 그러면은 별게 때리기 내용도 없이 때리기만 하는 것 같으면은 윤 총장이 그럼 나 감찰 해보시오. 아무 문제 없으니까 해보시오. 이렇게 했을 수는 없을까요? 아니 감찰 받게 되면은 그거 가지고 또 사건을 키우겠죠. 추 장관이. 그러니까 윤 총장도 골치 아플 거예요. 추 장관이 계속 어떻게 보면 생떼쓰기식 때리기인데 떼쓰기식 때리기인데 그래서 지금 온 국민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이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싸움하는 거 보고 싶지도 않고 이런 싸움이 시작되면은 윤 총장도 흠집이 많이 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노리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 사건의 본질은 사실은 추윤 갈등이 아니라 이건 대통령 실종 사건이다. 대통령 실종 사건? 아니 그러니까 두 사람 다 대통령이 임명한 거잖아요. 네. 그럼 자기 밑에 두 사람이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데 보스가 정리를 해줘야지. 보스가 임명권자가 정리할 그렇죠. 무능한 타이밍이다. 보스인 거 아니에요. 온 국민들 필요하게 만들고 지겹게 만들고. 사실 저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번에 감찰 왜 하는지 궁금해하지도 않을 거예요. 또 싸우나 보다.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다는 그러니까 말씀이에요. 내용을 좀 아는 사람들은 추의 일방적인 떼쓰기라고 보지만 잘 모르는 중도층은 둘이 싸우는 거로 생각하잖아요. 항상 우리 그러거든요. 여야가 논쟁이 있으면 잘못한 측을 주의 깊게 가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니들 싸우지 마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윤의 떼쓰기라고 볼 것이고 또 한편에서는 추의 떼쓰기라고 볼 것이고 또 한편에서는 아예 다 둘 다 모르겠다. 둘이 싸우네 이렇게 볼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이제 다시 하태경 의원의 시각에서 지금 추미애 장관이 계속해서 윤 총장 때리기를 하는 거라면 때리기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닐 거고 아까 한 가지 이유로 목적으로 추 장관이 몸집 불리게 하는 것이다 그 말씀하셨고 올리는 건데. 그럼 또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뭐 그래서 이제 그만둬라 여기까지 가는 거라고 보세요? 아니요 그만두면은 추 장관이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윤이 그만두는 것도 바라지 않는다. 설마 자기는 때리는 타겟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윤 상대로 사실 윤 총장이 지금 야권에서는 지지율이 제일 많이 나오니까 윤 총장을 지렛대로 자기가 여권의 주자로 서보려는 대권 주자로 서보려는 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일단 그러니까 서울시장은 안 나가는 것으로 입장을 표명한 것 같고 그것도 모르죠. 윤 장관 때리기 잘 안 되면 서울시장으로 바꿀 수도 있고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추 장관은 법무부 장관을 오히려 정치질하기 위해서 한다. 그리고 사실 이 추 장관이 한 행태가 상당히 좀 근거도 없고 국민 신뢰를 잃어가서 결국 대통령한테도 안 좋아요. 민주당한테도 안 좋고. 부담을 주고 있다고 그렇죠. 보세요. 그런데 이 소위 친문 강성 지지자들이 무조건 지지를 해주기 때문에 추 장관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면 또 개혁당하잖아요. 얼마 전에 그 정성호 정성호 의원 위원장 정성호 위원장 뭐 한마디 했다가 또 계속 정성호 의원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서 일부 인사들이 또 추 장관에 대해서 비판하면 그때는 검찰 개혁 안 하고 민주당 개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 장관이 명분이 없다, 때리기다, 정치질한다 하셨는데 추 장관의 명분은 항상 검찰 개혁이었거든요. 근데 그 명분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지 않다고 보세요? 검찰이 개혁되고 있지 않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 개혁도 내용이 이상해진 거잖아요. 국민들이 검찰 개혁이 뭐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친문 권력 실세들 수사 막는 게 검찰 개혁이다. 권력 수사 막는 게 검찰 개혁이다. 이 정도로 이해가 됐는데 이제는 그것도 아니고 추 장관 개인 정치 주가 올리기가 검찰 개혁이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국민의힘의 시각이고 아까 김종민 의원의 시각은 또 정반대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도의 국민들은
아 싫어 그만 이렇게 되는 상황이 돼버린다. 이렇게 되는 건데 결국은 윤 총장 그만둘 거라고 보세요? 왜 그만두겠습니까? 아 그만 안 둡니까? 네, 왜냐하면은 윤 총장은 자기가 그만두면 네. 그 소위 권력 수사는 끝났다. 이런 이제 큰 문제의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권력 수사를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네. 윤 총장은 그만둘 수가 없죠. 그만둘 수가 없다. 그만 안 둘 것이다. 예, 그걸 징계 당해서 그만두는 방법은 그러니까 그만두게 되는 방법 길은 없습니다. 그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징계를 누가 합니까? 탄핵을 하나요? 아니, 해임을 하나요? 그러니까 쉽지 문 않을 대통령이 왜냐하면 윤 총장이 아주 직접적인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네. 그런 증거는 없고 막 의혹보다도 사실 모함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대통령 갈 해임 거라고 힘들 보시는군요. 겁니다. 그래서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이 추장관 해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추장관은 서울시장 출마 선언하고 출마 선언하셔라. 서울시장 출마 선언하면 경선에서 상당히 유리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게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강성 지지층의 네. 그 지지를 얻고 있기 때문에 경선 1위도 가능합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경선룰은 주로 당원 경선이거든요. 여론조사도 민주당 지지층 중심이거든요. 5대5죠, 거기가. 5대5. 근데 여론조사가 보수 지지층은 빼요. 그렇습니다. 경선 1위 가능하니까 서울시장으로 출마하시는 건 어떻겠느냐라는 지금 말씀. 그렇죠. 저는 서울시장 출마하는 게 조금 더 하면 네. 추 장관 본인이 지금 잘 못 느끼시는 것 같은데 지금 온 국민의 비호감처럼 돼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조국 장관이 한때 비호감이었는데 그거 넘어섰어요. 제가 동네에 인사 다니면 빨리 추 장관 쫓아내라는. 해운대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다른 지역 그래요. 예. 심지어 호남도 알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국민적인 이제 피로도에 대해서 좀 말씀하신 것 같고요. 지금 한 1분밖에 안 남았는데 그 가덕도 신공항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김해공항이 백지화되면서 가덕도로 정해진 건 아닌데 이미 정해지는 것처럼 이야기가 돌고 있어요. 근데 하태경 의원은 부산 해운대가 지역구시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전체적인 기류는 좀 반대가 많은 걸로 압니다만 하태경 의원은 찬성이시더라고요. 그건 아니고 이제 김종인 대표는 반대는 아니고요. 이게 부산 시민의 영혼 네.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부산 어쨌든 정치적으로 대표하는 제 입장에서는 네. 그걸 잘 만들어 가야 되고 그 이게 이제 당내 갈등으로 비춰지면 사실 지역 갈등이에요. 예를 들어 민주당의 그 대구시당, 경북도당도 다 반대합니다. PK 대 TK 뭐 예, 이런 그런 지금 문제예요. 갈등이 된 여야 거죠. 문제 혹은 뭐 야당 내 당내 갈등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하 의원님 이게 지금 지난 정권에서 3등 했던 가덕도가 1등으로 이번에 되려면 뭔가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이런 이유로 바뀌었습니다. 이 설득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지금 잘 모르시기 때문에 원래는 활주로 2개를 계획하다 지금 하나로 바꿨어요. 하나로. 그리고 계획도 많이 바꿨어요. 그러니까 가덕도. 돈이 많이 드는 게 이제 매립인데 매립되는 지역도 훨씬 줄어들었고 활주로 방향도 바꿔가지고 투자 비용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앞으로 차차 이제 할 것이고 어쨌든 좀 잘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할 겁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다음에 또 자세히 이 부분은 좀 그렇게 하도록 하죠. 예. 여기까지 오늘 월간 하태경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